분리 첫 시간이다. 이동거리와 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7차 교육 과정에서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변이,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아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의미 파악이 됐다 그러면 이동거리하고 변이하고 무엇이 다른가, 자, 그것이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일단은 이동거리 그러면 정의가 뭐냐, 정의가.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변이라고 하는 거, 변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시작점에서 도착점까지, 자, 여기까지의 최단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단거리라는 얘기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건 직선거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직선거리.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직선이라고 하지, 그지? 자, 이런 걸 직선이라고 그러지 이런 걸 직선이라고 하는 답은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요렇게 지금 여기 직선을 그렸어. 자, 직선에서 얘는 일정한 방향을 나타낼 수 있지, 그치? 자, 근데 이동거리라고 하는 건 실제로 움직인 거니까 내가 좀 전에 그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움직여도 실제 간 거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선 이 방향이고 여기선 이 방향이고 여기선 이 방향이고 방향이 너무 많잖아, 그지? 자, 방향이 이렇게 너무 많을 경우에는 하나의 방향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부정이라고 얘기해, 부정. 그럼 정할 수 없는 방향은 방향이 없는 거야, 물리에서는. 알겠냐? 자, 그래가지고 이 이동거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만 표현할 수 있는 물리량이냐면 이건 크기만 나타낼 수 있는 물리량, 크기. 자, 근데 변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그렸던 시작점과 도착점까지 거리도 얘기할 수 있고 방향도 얘기할 수 있지. 일정한 방향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물량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미 결정은 났다, 그지? 자,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과 변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은 뭐다? 그렇지. 요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지. 응?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두 가지 유형이죠. 두 가지 유형. 자, 일단은 선생님이 좀 전에 그렸던 거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A에서 여기까지를 B라고 할까? 자, 이렇게. 자, A에서 B까지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대. 이렇게 가는 사람. 자, 요걸 우리 1번이라고 하죠. 1번. 자, 1번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살짝 미쳤나봐. 이런 식으로 돌아서 가. 자, 이런 사람은 2번이라고 합시다. 2번. 자, 조금 더 미친 사람이 있어. 자,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 자, 이 사람을 우리가 3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이동거리하고 변이의 정의를 알았지. 정의를 알았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 이동거리가 가장 큰 사람은 누구야? 3번이지, 그지? 3번. 그래서 이동거리가 가장 큰 거. 이동거리를 비교하여라 라고 하면, 자, 3번, 2번, 1번, 요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지? 근데, 변이를 비교해라 그러면, 변이. 자, 변이를 비교해라 라고 하면, 변이의 정의가 뭐야? 시작점, A죠? 도착점, B잖아. 그러면, 시작점과 도착점 사이의 최단거리는 직선거리보다 짧은 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게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동거리는 이만큼인데 변이는 요만큼이 되는 거고 3번도 마찬가지 이동거리는 이만큼이지만 변이는 요만큼이 되니까 1번의 변이와 2번의 변이와 3번의 변이 전부 같게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1번, 2번, 3번 요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얘네들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이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변이가 같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왜냐면, 봐봐라.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가 C라고 한번 해보자. C. 자, 근데 공교롭게도 이 A에서 B까지의 거리와 그리고 A에서 C까지의 거리의 크기가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1번이나 자, 요거 4번이라고 합시다. 자, 4번이나 이동한 길이는 같지, 그치? 이동한 거리는 같단 말이야. 근데 뭐가 문제냐면 방향이 들어. 그치? 그러니까 1번하고 그리고 4번하고
변이가 이렇게 같다라고 표시하면 망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시험 문제에서 너희들이 이런 거 제일 많이 틀려요. 자, 절대 틀려. 왜 틀려? 자, 얘는 방향이 지금 뭐 동서남북으로 하면 동쪽이고, 그지? 자, 얘는 뭐 북동쪽에 가깝네,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변이가 다르다.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라. 알겠죠? 되게 중요한 거고. 자, 하나 더 해보면,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화살표를 그리면 안 되지? 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A점, 그리고 B점, C점 이렇게 돼 있어. 0이야. 여기가 A에서 B를 거쳐서 B에서 C로 이동을 했단 말이야. 자, A에서 B까지가 3m라고 하고, 자, 그리고 B에서 C까지 우리가 4m라고 한번 해봅시다. 4m.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두 가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동거리 그러면, 자, 0의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A에서 B까지 3m 실제 움직였고, B에서 C까지 4m 실제 움직였지? 합하면 7m입니다. 7m. 요렇게. 그치? 자, 근데 변이 같은 경우에는 직선거리라 그랬어. 시작점이 어디? A잖아. A지? 자, 그리고 도착점은 C점이고, 그치? 자, B. 중간 과정은 필요 없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시작점과 도착점까지의 직선거리를 이렇게 그려보면, 조금 휘었네. 그냥 다. 자, A에서 C까지 직선거리. 그러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잖아. 그치? 피타고라스의 정리.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하면 25 나오죠? 25는 5의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5m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변이를 우리가 5m로 썼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동거리하고 변이하고 도대체 왜 틀리냐고. 처음으로 돌아간 거지? 왜 틀려? 그래, 지금 봐봐. 여기는 A에서 C까지 이렇게 직선거리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방향이 그래, 변한 거야. 그지? 그래서 왜 이동거리와 변이가 틀리니? 라고 물어보면 왜 얘가 더 크니? 라고 물어보면 이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 그치? 운동하는 동안 방향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동거리와 변이의 정의, 그리고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는지까지 살펴본 거야.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저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속력과 속도. 그러면 속력이라고 하는 것과 속도에 대한 정의 또한 알아줘야 되겠죠. 항상 과학은 그래. 뭔가 제목이 나오면 제목에 대한 뜻을 먼저 알아야지 문제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자, 속력. 자, 속력, 그래서 속력의 정의는 뭐야? 속력의 정의. 이건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니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지? 자, 그러면 얘는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자,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자, 그리고 속도의 정의. 속도는 똑같아.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요번에 변이같이 되겠어. 그죠? 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것과 속도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은 또 뭐야? 그래, 거리냐? 변이냐? 얘가 차이라는 거죠. 그럼 이 거리하고 변이하고 차이점을 우리가 저쪽에서 봤잖아요. 그지? 저쪽에서 봤는데 거리는 크기만 있었고 얘는 방향까지 있었지. 그래. 자, 그래서 얘는 우리 빠르기 하고, 그치, 어느 방향인지 방향까지도 표현하는 물리를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속력은 방향은 관계없는 거야. 방향은 관계가 없고 크기만 중요한 거야. 얼만큼 빨리 움직였는지. 무슨 얘기인지 얘기하죠. 자, 그러면 속력이라고 하는 거 이거 그대로 갖다가 공식으로 써보면 뭐 다 알고 있겠지만, 자, 일단은 요거 있지. 단위 시간이라는 걸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 단위 시간이 왜 단위 시간일까? 우리가 보통 단위라고 하면 1을 얘기하거든. 1?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달걀을 하나 먹는 동안에 저기 있는 저 친구 A라는 친구는 있잖아. 달걀을 3개 먹었대. 자, 그럼 저 친구는 나보다 몇 배 빠른 거야? 그래, 3배 빠른 거지. 그치? 자, 근데 요번에 한번 해봐. 선생님이 달걀을 397개 먹는 동안에 저 친구는 달걀을 4274개를 먹었다. 자, 몇 배 빠른 거야?
그치, 계산이 안 되지, 그치? 바로 비교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단위 시간을 왜 1로 놓냐면, 요거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얘를 바로 뭐 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얘가 1이면 얘가 바로 비교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 그럼 내가 1초 동안에 10m 갔어. 그럼 A라는 친구는 1초 동안에 15m를 갔다? 그지? 그러면 똑같은 시간 동안 쟤가 나보다 더 많이 갔지? 그럼 빠른 거야, 느린 거야? 빠른 거지. 그래. 그러면 단위 시간. 속력이라고 하는 건 뭐야? V.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에 뭐 한 거리? 이동하는 거리. 요렇게 해주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기준을 1로 만들어 놓으면 얘하고 얘하고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그치? 그래. 그래서 바로 비교가 가능한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동 거리는 우리가 비교값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어? 자, 그럼 기준과 비교가 이렇게 있고요. 기준이 항상 앞에 나오고, 그리고 비교가 뒤에 나오는 게 우리 과학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이다. 알겠죠? 항상 정의를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내. 그게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연 법칙 또는 어떤 뭐 현상 그런 거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냈단 말이야. 그럼 그걸 이제 정의로 만들어. 정의로 만든 다음에 그걸 공식으로 이끌어내는 거야. 알겠어? 자, 속도. 그럼 똑같이 해보면 되겠지? 얘가 기준이고 얘가 비교네. 그죠? 그래. 그러면 속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속력도 V고 속도도 V고 헷갈리잖아요. 그지? 근데 얘는 뭐가 있다고? 방향. 그래. 방향이 있는 건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해가지고 나중에 수학 시간에 배울 거야. 아마 벡터라고 해요. 벡터. 그래서 이걸 벡터 표시라고 하는데, 자, 벡터. 그러면 속도의 방향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그치. 변이의 방향이 결정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꾸 방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방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일까? 우리 물리는 좀 단순해, 생각보다. 그래서 방향은 뭐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위쪽, 아래쪽 막 되게 많잖아. 그지? 자, 이렇게 많지만 두 개로만 표현해. 두 개. 자, 어떻게? 기준 방향. 내가 정하는 거야, 기준 방향은. 그리고 기준 방향하고 반대쪽 있지? 그건 그냥 반대 방향. 알겠어요? 자, 근데 우리 또 이거 물리는 이렇게 한글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봐봐, 지금 이게 한글이냐? 다 문자지, 그지? 문자, 숫자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기준 방향은 무조건 우리가 플러스 기호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한 거고,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부호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희는 속도가 3m/s고, 오케이? 속도가 철수는 마이너스 2m/s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영희하고 철수하고는 방향이 어떤 거야? 그렇지, 반대 방향인 거지. 왜? 얘는 앞에가 플러스고 얘는 앞에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방향? 그래, 기준 방향. 얘는 반대 방향이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냐? 영희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여기가 기준 방향이 되는 거고, 철수는 어떻게 움직인 거야? 그렇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그래.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지우고, 저기 아까 전에 우리 이동거리하고 변이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죠. 요거. 자, 요거 가지고 속력 속도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그죠? 자, 영희가 몇 초 동안 움직였냐면 5초 동안 움직였다. 5초. 자, 5초 동안 움직였다. 이동한 시간이 5초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동거리 7m, 변이 5m 구해냈지? 그러면 여기 속력 V는 T분의 S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5초 동안에 7m를 갔지, 이렇게? 그지? 그럼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요? 1.4m/s 이렇게 나온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얘 속도는 어떻게 돼? 속도는 또 마찬가지 5초 동안에 몇 미터 갔어요? 5m 갔죠, 이렇게? 그지? 자, 그러면 1m/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또. 왜 속력이 속도보다 커? 에이, 아까 거리가 변이보다 큰 이유가 있었잖아. 그래, 왜 뭐 때문에 그랬어? 방향, 그죠? 그러면 속력이 속도보다 큰 이유도 뭐야? 그래, 방향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제? 그래서 속력이 속도보다 어떨 수밖에 없냐면, 항상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보다 항상 크거나 혹은
그래, 방향 변화가 없는 운동, 직선 운동이었다 그러면 같을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절대로 속력의 속도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없어. 알겠냐?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속력과 속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했다는 얘기 한번 싹 정리해갖고 말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면, 자, 이두머리가 뭐였어? 그래. 자, 실제 움직인 거리. 자, 그럼 변이는 뭐였어? 시작점과 도착점까지 직선거리. 그래서 뭐가 있어? 방향이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방향을 결정하는 거, 이거 잘 들어. 자, 방향을 결정할 때 기준 방향과 반대 방향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준 방향은 어떻게 결정해? 내 맘대로? 그냥 무조건 오른쪽이 기준 방향이야?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자,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내가 그 물체를 관찰을 하잖아? 그러면 그 움직이던 방향이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기준 방향이 돼. 그럼 정지해 있던 거? 정지해 있던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어떤 방향? 그래, 기준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럼 정지해 있던 물체가 이번에 왼쪽으로 움직였어. 그럼 반대 방향이지? 아니야. 이게 아니라니까. 오른쪽이 기준 방향으로 정한 게 아니라고. 정지하던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이 기준 방향인 거고, 정지하던 물체가 왼쪽으로 가면 이번엔 왼쪽이 기준 방향인 거야. 무슨 얘기야? 그치? 정지하던 물체가 처음으로 운동하기 시작하는 방향이 기준 방향이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속력,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 그치? 자,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변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속력과 속도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배우는 운동 있지? 자,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그래프 3개를 살펴볼 거예요. 알겠죠?